안 쓰셔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0분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시 전화를 하신 분이 본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셔야 됩니다.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쌍욕 등 불법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이 방송 심각하다, 쓰레기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반드시 제보 자료가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네, 오늘 사실 팝콘TV 정말 안정적으로 화질을 업해서 보내드리려고 10개월 무이자, 카드 무이자로 20만원이 넘는 캡처보드를 샀는데 저와 약속을 했던 북극곰이 실종되면서 잠수를 타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고도 사용을 못하는, 요걸 사용하면 아주 고화질로 받아서 게임 방송이나 이걸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가슴 아파도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구요구요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20만원이 넘고 카드, 신용카드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서 나중에 갚아야죠. 20개월 동안 돈 내기보다는. 여기 써있네요. 아프리카TV, 유스트림, 다음 팟플레이어, 구글 행아웃. 그런데 안 써. 싸다 골라. 자, 아무튼 이렇게 두고도 사용을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8월 6일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이번에 있었던 BJ 남순 방송에 출연했었던 강남 왁싱샵 여사장 살인사건 그 추모 집회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유신이 맨날 약속 안 지킨다고 하는데 약속을 좀,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전단 103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사 가게에 가가지고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다 쳐서 이렇게 100여 장을 준비를 해서 거기 당일 온
시민분들이나 기자분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빈종이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 장이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 자, 요것과 함께 요 내용은 잠시 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자, USB 15개. 자, 지난 9월이란다. 7월 29일 저희 그 오픈 스튜디오 때 롤 연승전 해설자인 코브레이 님이 이 선물해 주신 USB 8기가짜리 15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꽉 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제보를 받고 엄선을 해서, 그래서 어떤 BJ가 포함되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하나는 제가 지금 저번에 강의 갔던 여성단체한테 전달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기자분들, 우선순위 기자분들, 시민단체 관계자분, 그분들에게만 나눠드릴 예정이고, 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안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무조건 유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를 하자. 그래서 USB를 했고, 자, 그러면 이 USB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참 이게 한 32기가였으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텐데 8기가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일단 이 베스트 컬렉션에 들어갈 분, 자, 남순, 남순 관련된 자료가 뭐 어떤 자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또 트집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순 방송 자료, 그 다음에 철구 방송 자료, 그리고 K 방송 자료, 그리고 세야 방송 자료, 그리고 지코 방송 자료, 그 다음에 봉준 방송 자료, 그리고 최군 방송 자료, 그리고 까루 방송 자료. 근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1차 선정된 자료는 거기까지고, 추가적으로 더 제보가 들어오면 또 이제 민성 관련된 자료까지. 그래서 이제 더 추가를 해주시면 푸어나 신테일이나 김윤태 같은 유튜버들도 좀 포함을 시킬 수 있겠는데 8기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서 일단 신테일, 푸어, 김윤태도 지금 이제 유튜버 중으로 포함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8기가에 아주 알차게 담아가지고 야무지게 담아서 전달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그 집회가 주최 측에서 취소가 되더라도 뭐 유가족 뭐 뜻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합니다.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서 반드시 저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 강남 왁싱샵 여사장 살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게임 방송에 대한 제재 법률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일명 여성파리 방송이 매우 심각하며 여성을 시청자를 모으고 유료 아이템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란 선정성, 도박 사행성, 폭언 폭력성, 불법 방송 등 그 수위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들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 기존의 콘텐츠 제공자에만 자율규제하던 것을 불법 정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1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BJ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표 발의 이은권 의원, 공동 발의 김성태, 이현승, 유기준, 김도읍, 윤상현, 성일종, 김성원, 이명수, 나경원, 김경진, 오세정, 민경욱, 김정재, 이상민, 변재일, 김성수, 문미옥, 고용진, 송희경, 배덕광, 박찬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자,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행 모니터링을 비롯한 심의 조치로는 일부 BJ들의 불건전 방송을 단성하기 어렵고 인터넷 방송사들의 협력 없이는 1인 인터넷 방송의 선정적 방송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BJ들의 선정성, 폭력성을 단속하도록 의무화 권한을 부여해 자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융합 규제를 연구하는 연구반을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사들이 BJ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요거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인터넷 청소년 보호 시민단체 클린 UCC 오타가 2개 있네. 자, 그래서 요거를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많은 시민들이나 언론사에서 이런 법이 발의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저번에 국회 출입처 기자들한테도 이걸 돌렸거든요.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TV가 클린 UCC와 언론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국회에도 이미 배포를 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103장 전단을 일요일 날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USB 15개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지상파 탐사 프로그램이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SBS, 그 다음에 그 PD 수첩, 그 다음에 추적 60분 등 그런 또 탐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할 예정이니까, 작년에 뭐 피디수첩을 상대로 뭐 서수길 대표가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는 아니겠지만 당연한 보도를 해줄 거라고 믿고요. 여러 가지 미스테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탐사 프로그램에 연락을 해서 저하고 연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돈이 안 되더라도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보를 그런 그 언론사나 이런 쪽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제 연락처만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자료 있다. 전화하셔가지고 심각하다.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총대 맨다. 자료 다 있고 얘한테 가세라. 돈 안 받고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취재 협조해 주니까 얘한테 가라 하시면 제가 자료를 수십에서 수백 기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카바치면 됩니다. 자, 일단 남순 방송 출연한 강남 왁싱샵 살인사건 집회 준비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내일은 USB 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뭐 트래픽 초과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건은 이제 군 문제인데, 군 문제는 좀 심각하니까 조금 뒤에 하고 셀리 열혈팬 레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캡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BJ 셀리 님이 2017년 8월 4일 09시 34분에 올린 글인데, 돈을 안 주겠다, 차를 안 주겠다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적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셀리가 어떤 열혈팬한테 그 열혈팬 되면 자기가 타던 레조를 주겠다 라고 이제 한 사건인데, 나중에 레조를 안 줬다는 거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이제 그 사람도 계속 이제 쏘게 됐는데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론화를 해가지고
사건이 된 건데 이제 셀리 쪽의 입장은 그냥 자기가 장난으로 한 거, 장난 드립으로 시작해다가 그렇게 된 거다. 열혈 컷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뭐 그랬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카바를 하는데 일단 본인은 장난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1,000만 원 이상을 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적 공방이 지금 뭐 BJ 썰의 매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이 인터뷰까지 했는데 뭐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 셀리 쪽에서는 또 맞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러니까 장난이라도 그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아무리 셀리가 많은 별풍선을 많이 받는 여비제이라 인기 BJ라고 해도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나 이런 걸 할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 하여튼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됐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도 합의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라는 게 참 그게 나중에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라는 걸 봐야 돼요. 형사 합의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진짜로 차를 넘겨줄 테니까 여기서 합의를 보자. 아니면 돈을 돌려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이걸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그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거 그냥 줄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그걸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건 죄는 그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이 남성하고 뭐 합의를 된다면은 뭐 끝나는 거죠. 뭐 차를 받든지 아니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이제 합의하기 힘들거든요. 뭐 소송 과정을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별의별 사건이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레조도 그 셀리 본인 차가 아니라 소속 회사 법인 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논란이 많이 심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BJ들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장난인데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저 한 달 내내 7시간 막 하루 종일 붙잡아도 그 돈 못 만지는데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방금 전에 또 긴급 제보가 왔는데 또 어떤 여성 BJ가 방송하다가 또 가슴 노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참 사건이 참 몰아친다고 할까요? 가슴 노출 사건이 또 여성 BJ 가슴 노출 사건이 방금 전에 노출됐고 또 지금 BJ 남순 관련된 또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방겔에 글만 올리면 저격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의견 오늘의 사건 사고 다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많이 왔는데 050 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요금은 받지 않고요. 기본 통화료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 통화 비용 정도 나오실 것 같고 의견이 있거나 뭐 개인기가 있거나 뭐 상담할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하루 걸러 하루 그냥 대규모 사건들이 그리고 네 여보세요. 예, 노숙자인데요. 예. 예, 오늘은 진지하게 좀 그 사건에 대해서 네.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좀 의견을 좀 내려고 하는데 BJ 방금 얘기한 차 준다고 했던 BJ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자기 차도 아니고 네. 법인 회사 차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그렇게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장난으로 그 돈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예. 그럼 그럼 장난으로 돈 받았으면 그럼 다시 도로 토인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면은 수습을 했어야죠. 바로 BJ가 연락을 해서. 만약에 그랬다라면
상대방 열혈팬이 상처를 안 받았겠죠. 아 근데 안 예. 줘가지고 돈도 안 주고 차도 안 줘가지고 이게 소송이. 예,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 과정에서 또 자기가 공격받고 막 그러니까 그 열혈팬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소송을 하겠다 그러고 셀리도 뭐 아까 내용 보니까 공지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예. 그 뭐 본 사람들은 그쪽도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막 이런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셀리 측에서 변호사를 사더라도 유리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난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게 어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금액이 장난이에요? 예. 1,2천원도 아니고 그 돈 1,000만 원을 장난으로 네.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를 제가 그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네. 쌌는데 사준다고 해서 쌌는데 쌌다가 그 BJ가 아직 뭐 40위밖에 안 된다. 열혈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열혈이 되기 위해서 더 돈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쌌대.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유도를 한 거 아닙니까? 직접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본인한테도 이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불리할 것 같은데 법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사과를 하고 이걸 해도 모자를 판에 맞고서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내가 그거 좀 나는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은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환불이나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예. 아니 오히려 저기 맞고서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요. 아니 내가 쏜 것도 아니고 법적 대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뭐 잘못했다. 아무튼 전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법적 공방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황당하긴 근데 피해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좀 황당한 게 무슨 별풍선으로 차를 사려고 굳이 아니 예. 그 돈이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그냥 중고차나 다른 쪽 가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보는 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책임이라고까지는 아닌데 굳이 그냥 여비제이트 차를 사려고 한 거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일단 본인은 그 조건에 따라서 맞춰줬고 조건을 이게 구두계약도 계약이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사람들은 계약서 쓰고 공증해야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두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이 열혈팬에 들면 증인 아닙니까 시청자들이. 방송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 열혈팬이 되면 내가 타는 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긴 하죠. 이분이 그 인터뷰 한 거 모자이크 된 걸 보니까 그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꽤. 네, 그니까요. 나이도.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자기 뭐 가족 누구 지인 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임시로 타게 잠깐 타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초보 운전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타잖아요. 새 차보다는 중고차나. 예. 뭐 어쨌든 1,000만 원 이거면은 내가 한 10년은 내가 먹고 살 것 같은데 그 나한테나 쏘지 그걸. 내가 그럼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한여로 들어가서 제가 집안일이라도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1,000만 원이. 아니 본인이 네, 들어오면 불쾌하죠. 네. 근데 유신님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좀 각성을 해가지고 BJ들이 네. 돈 100원, 200원, 1,000원, 뭐 만원, 100만 원 이게 너무 우습게 이제 잘 나가는 BJ들은 그 돈을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몇 억씩 벌고 그러니까 1,000만 원도 그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장난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좀 각성하시고 다들 좀 우리 유신님 좀 돈 받아가지고 좀 아이고 우리 유신님 후원 뭘 자꾸 열심히 이게 뭐 제가 뭐 좀 제대로 된 얘기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예.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말 잘하시는데요, 뭐.
자, 아까 뭐 메시지가 떴는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자, 050-2323에 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에 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코리수요. 아빠, 네. 오빠 잘 지냈어요? 아니요, 힘들게 지내죠. 지금 문영비 모으랴, 돈 벌랴, 처리하랴, 소송 대비하랴. 네, 정신이 연애하래요? 아, 연애는 못해요. 테러 들어오고 막 근데 그래서. 오빠 같은 남자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예, 코리수가 있는 한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빠, 네. 나랑 결혼해줄래? 거절해 줄래? 오빠, 네. 왜요?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희 그 코리수 목소리는 더러워요. 아, 왜 그래요, 저. 아, 사람 오빠 너무 친데레 같은 거 알아요? 친데레가 아니라 너를 친데레. 아, 그러면 가정폭력 쓴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커를 응징해 주는 거죠. 아, 내가 스토커예요. 오빠 팬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팬만 하세요. 다른 거를 탐내지 마시고. 목숨이 위험한. 난 오빠가 걱정된다고요. 아니, 난 본인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 오빠 CCTV 하나 달아줄까요?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요. 그 달지 마시고, 본인한테 내가 항상 네. 볼 거야, 오빠. 오빠 항상 볼 거야. 아, 전설의 고향인데요. 아니, 뭔 전설의 고향이에요. 귀신이 CCTV도 보나? 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나 구미호야. 아, 고미호예요? 보니까 구미호가 아니라 고미호. 구미호. 알겠습니다. 금이호? 오빠, 네. 오빠는 이승기에 이승기. 오빠, 네. 내가 올릴 거야, 오빠. 홀리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올려가지고 직방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여성폭력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저기 스토커를 때리는 거죠.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스토커잖아요, 본인은. 힘도 셀 것 같은데. 내가 왜 스토커야? 오빠가 날 잡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소리 보니까 소도 잡을 것 같은데요. 오빠, 네. 오빠랑 같이 살면은 네. 100일 동안 내 손도 잡지 마요. 그래야 인간 되니까. 손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알았죠? 왜요? 왜요? 한 명이 사라질 거니까요. 네, 시즈 모드로. 한 명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서 보내드렸어요. 그 어플을 어디다 갖다 넣어놨지? 못 찾고 있네. 자, 050-2323에 5549번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드린 시즈되고 그러니까요. 자, 050-2323에 5549번으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잼이다. 쓸데없는 이슈로 방송 어그로 끌면서 완전 개노잼이다. 딴 거 보세요, 그러면. 아니, 뭐 성인 방송 보러 와가지고 노잼이라고. 이게 뻔히 성인 방송 보러 오신 분이 노잼이야? 뭐 재미가 없어. 노잼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마요. 자, 050-2323에 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전화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푸푸푸. 아니, 뭐가 아까 날라왔는데 이게 이쪽이구나. 그렇군요.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유신이 강남에 뜹니다. 예.
강남에 뜨니까 같이 함께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응징자님 어서 오세요. 지금 팝콘 TV 화질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북극곰이 잠수입니다. 잠수라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6시부터 8시, 10시. 자, 아프리카 TV 할 때 유신이 형이랑 전화하려면 2시간 걸렸는데 아무도, 아니, 이번 주부터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이번 주부터 그래서 장난으로 등록했나? 자, 전화 주시고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화를 안 줘도 1시간은 넉넉히 때울 수 있는 사람이라서 굳이 걱정은, 오늘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있고 뭐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입력했더라? 뭘 가입해 놓고는 다 안 적어 놔가지고.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 의견이든 뭐 유신에 대한 비판이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가입한 사이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2달 동안 트래픽 초과 트래픽 요금 거의 지금 20만 원 가까이를 더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비상. 그래서 지금 비상 사태인데 어떻게든 버텨야죠 뭐. 자, 전화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이건 또 뭐야? 저글링이야? 네, 코글링.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코덕배가 너무 스타일 못한다고? 네가 더 잘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코글링이 스타 연승전에서 코덕배가 스타일 너무 못한다고 디스를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캠푸스님 어서오세요. 비밀번호를 내가 다 기억을 못해. 자,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의견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개인기라든가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유신님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허벌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평생 할 일을 20년째 다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널널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지금 작은 바람이 한 3박 4일 정도 조용하고 공기 좋고 맑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저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구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42살인데 42살까지 그 3박 4일 가서 조용히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인터넷 방송하면서 먹고 살면서 버티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리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TV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빗발치게 일어나죠. 뭐 방금 전에도 긴급 제보로 여비제이가 방송하다 가슴 노출을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비밀번호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밀번호방 해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비번방 사건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명 이제 비번 방을 이제 노리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증언이 쟤넨 당연히 단톡방으로 움직임. 창 졸라게 띄워놓고 새로 고침하다가 좌표 찍히면 작업하려고 입성. 자기들끼리 풍선 조금씩 쏘면서 미션이라든가 리액션을 요구함. 당연히 분위기가 맨입 별풍선은 말도 안 되는 분위기 형성. 뜬금 렉이 걸린다느니 버퍼가 있다느니 비번 걸게끔 유도. 비번 걸리면 별풍선을 쏘고 법방을 요구하는. 그 만약에 거기서 옷을 벗었다 그러면은 역캠 인생은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 세력들이 녹화를 열심히 따고 모아놓고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녹화 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방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면 쪽지나 아프리카 채팅으로 인스타 또는 번호 또는 카톡 아이디를 얻어서 개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계좌 입금할 테니 벗는 영상 좀 보내달라든가 단톡방으로 초대해놓고 영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응한다. 돈을 깔짝깔짝 보내면서 영상을 수집하고 거부한다. 안 보내면 지금까지의 영상들 다 뿌린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좀 그게 겁이 난 사람들은 영상을 또 보낸다고 하네요. 수위 높은 거를. 최대한 영상을 뽑아먹고 P2P를 도용한 계정들로 영상 업로드, 토렌트에 돈 받고 뿌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최근에 난리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비밀번호방을 그 보안 결함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캡처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작업을 하는 작업단이 지금 존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움직이고요. 거기서 회의를 하고, 새로 고침해가지고 신인 여비제이나 최적화된 여비제이가 나오면 그 여비제이 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별풍선을 계속 쏘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버퍼가 생긴다,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놀자, 쏠 테니까. 그래서 여비제이에게 비밀번호를 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을 벗도록 음란한 방송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모으는 거죠. 그 여비제이에. 그래 놓고, 나중에는 이제 여비제이가 거절하거나 그러면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계좌로 돈을 줄 테니까,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영상을 이제 만약에 돈 때문에 보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뽑아낼 것까지 다 뽑아내고 한꺼번에 P2P 공유 사이트나 토렌트에 돈을 받고 넘겨버리는 그런 지금 신종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저희가 이제 요거 사건으로 따로 빼가지고 해드릴 예정인데 이 영상이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팝콘 TV도 있어요. 팝콘 TV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많이 쏴줘가지고 등급방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니면 비번방이나 이렇게 등급방이나 아니면 비번방을 만들어가지고 갈 때까지 간 다음에 그거를 다 캡처해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남자 BJ나 이런 BJ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뿌려버려요. 돈을 받고 뿌리든 아니면 이제 뿌려지면은 뭐 논란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참 돈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그 작업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게 아니야. 돈 받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무섭죠. 그렇게 되면 여비제이는 완전히 매장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의 유혹, 돈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자기들 비밀번호 자기들만 보는 거니까 문제 없다 그러고 따로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자기들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후원해주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비제이, 신인 여비제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신인 남성 BJ도 야, 너 웃기잖아요. 남성을 어디다 써 그러는데 나중에 협박용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성 BJ가 좀 외모가 되거나
그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그러면 그 남성 BJ를 이용해서 여자 시청자를 노리는 거죠. 다른 여 BJ나. 네가 가서 뭐 여보세요? 또 노숙자인데요. 네. 아까 좀 했던 얘기들 중에 네. 또 새로운 저기를 봐가지고 네. 이 시청자가 네. 원래 이 아프리카나 이런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네. 내가 어떻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 그 방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네. 차를 뭐 준다고 해서 경품식으로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쏜 거라고. 네. 여자친구 사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황당한 게 자기가 300 얼마인가를 쏘고 나서 네. 그 보이스 통화까지 했대요. 네.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네. 아니 근데 그러고도 이게 무슨 뭐 장난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말이 방군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보이스톡으로 통화까지 해놓고 이제 다 이제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넘게 다 쏘고 나서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이게 뭐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블랙을 해버려가지고 방송도 차단되고 아무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시청자는 네.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뭐 연락 자체가 안 되는데 네. 이건 뭐 어떻게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네. 황당하네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네요. 본인이 황당해요. 왜?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아니 통화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걸 내가 이게 같은 시청자로서 이게 좀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제가 유신님이 네. 예를 들어가지고 유신님의 어떤 사생활 개인정보 뭐 알고 싶은 분은 1,000개 쏘세요 이거 장난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도 안 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지 말란 얘기인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개라든지 뭐 예전에 네. 뭐 이렇게 후원을 한다면은 만약에 답변을 같은 걸 안 하시면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이 경우로 비춰봤을 때. 예예. 그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유신님 다양한 어떤 성대모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예를 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쐈는데 10만 원 쏘면서 이제 유신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했는데 한다고 해서 안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분은 다 써놓고 차를 안 줬으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 내가 화가 나네 내가 그분 부모도 아닌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네. 소주 한잔 마시러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소주 한잔 마시러 갈게요. 예, 질소주 소주 한잔 되세요. 네. 예. 자, 050 2323에 5549번입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전화가 후반부에 잘 안 돼요. 예,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 전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교수님. 예. 네, 서울에 사는 23이요. 서울에 23. 네, 말씀하세요. 유신님, 트위치 TV 지금 60명 보는 게 실화예요? 66명 보는 게 싫어하죠. 왜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지셨어요? 좀 아는 분 같은데. 100명 이하는,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동공이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66명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구나. 이거 거의 이건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유신님 완전히 그냥 동네 사람들 모여놓고 하는 수준의 방송인데, 예전에 대륙에서는 1,0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찍다가 그래도 팝콘에서 많을 때는 300명, 400명. 그래도 코무새 어느 아니에요? 정도 유신님의 예? 코무새죠? 아니에요. 코무새 맞구만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 사람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트위치 검색을 해서 봤는데, 네. 이야, 60명. 이게 지금
아직 이게 방송이 지금 60명이 이게 하이시 아니죠? 아니, 정말 60명이 지금 최고로 많이 보는 거예요? 트위치에서? 피크 타임이죠. 이야, 유시님. 뭐가 유신이? 아, 그러니까 팝콘 TV에서 네. 원래 유시님 트위치 초창기 때는 네. 팝콘 TV 버렸잖아요. 어디 이렇게 구석에다가 팝콘 TV 이렇게 해가지고 유시님 엉덩이만 보이도록 그렇게 팝콘 TV 그렇게 방송하셨는데 오늘 딱 팝콘 TV 보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것도 이 트위치에서 시청자가 워낙 이게 지금 떨어지니까 팝콘에서 좀 잡아보자라고 아니에요, 해가지고 아니요. 좀 저기 그렇게 아니 트위치 맨 처음에 TV랑 팝콘은 트위치 버렸어요, TV랑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들이 팝콘 TV에서 보시는 네. 거고요. 그 제가 네. 팝콘 TV를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같이 팝콘 송출할 버렸어요. 유신의 팝콘 TV 최근에 보면은 모바일로 엉덩이만 네. 나오게끔 이렇게 엉덩이가 아니라 캠을 잡아가지고 라디오 근데 이렇게 딱 정면으로 라디오처럼 어. 멋있게 이렇게 보이게 했지 무슨 엉덩이만 나옵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버렸단 얘기죠. 그렇게 안 버렸어요. 정면으로 내가 왜 안 버려? 하고 막 이렇게 버렸다. 그럼 유튜브는 지금 몇 명이서 봅니까? 유튜브는 133명 보고 있잖아요. 아 유튜브가 많이 보는구나. 아니 평소보다 적게 보고 네. 있는 편이에요 지금 유튜브가. 아 지금 평소보다 네. 적게 보는 거니까. 네, 예. 유신님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유튜브하고 이제 트위치에서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팝콘이나 이런 데는 안 하시고? 아니요, 팝콘 TV 따로 방송하려고 오늘 20만 원짜리 영상 캡처보드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샀어요. 오늘 도착했어요. 그동안은 팝콘 이제 방치해놓고 이러다가 트위치도 이제 유신님 항상 거창하잖아요. 뭘 하기 전에는 마치 딱 진짜 막 정복한 것처럼 점령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트위치에서는 콩무새. 60명, 자,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는 한 뭐 130명 이렇게 자, 보는데 이제 트위치 유튜브가 생각보다 안 나가니까 한 트위치도 한 1000명 유신님이 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렇죠? 아니요, 한 자, 60명 자 지금 들어보세요. 찍고 자, 일단 130명 찍고 전화 하니까 주신 이제 분, 팝콘 20만 원 전화 주신 내서 분, 이제 팝콘으로 전화 주신 분, 자, 뭐냐면 일단 제가 트위치 TV 프로젝트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한 달 동안은 장비 세팅이었어요. 지금 트위치 TV 화질 보이세요? 어디서 방송 보고 계세요? 화질이 얘기하세요. 화질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이전에 제가 팝콘 TV, 카카오 TV 방송할 때 유튜브 화질하고 지금 유튜브 화질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트위치 TV는 8000K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신님 트위치 지금 유신님이 해보시니까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트위치 했을 때만큼 그렇게 화력이 지금 확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유신님 그러니까 지금 팝콘에 20만 원 또 투자한 이유도 결국은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이 확 그냥 이 내민 같은 인간아. 자 뭐냐면 제가 3단계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어요. 뭐냐 한 달 동안은 600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장비 세팅. 두 번째는 코너 세팅. 그러니까 코너가 방송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이고 늘어나고 게임 컨텐츠 게이머 라이브가 하다 보니까 e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 적응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은 제휴나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시청자를 모으자. 이게 저의 계획이에요. 플랜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동시에 하면 좋죠. 근데 돈이 그렇게 한꺼번에 생기나? 그리고 그렇게 쉽나? 트위치 TV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다가 아니면 카카오 TV에서 방송하다가 한 1000명 이상 몰고 온 사람들만 적응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나머지는 정말 힘들어, 시청자 모으기가. 왜냐하면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성도 힘들고 가입하기도 그러니까 생각하면 간단한데 힘들어 접근성이.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가 더 시청자가 많잖아. 간단하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로그인하기도 그러니까 쉽고. 결국 이제 폭망 단계로 이제 트위치는 이제 아니죠. 거네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할 거고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네 지금. 한 달 동안 게임 할 때 어저께 그 게임 할 때 그 리그 그거 스타워 하니 보니까 한 30명 모으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30명. 유튜브랑 다 합쳐가지고 그 이상은 더 받고 100명 이상은 받고 새벽까지 하는데 지금 당장에 얼마나 보겠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거기서 아니, 그래도 1000명 못 모으겠어요? 아니 잠깐 이제 물어볼게요. 아니 좀 물어볼게 코무새. 내가 경력이 20년 차야.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내가 한 달 동안 노력해가지고 1000명 못 모으겠냐?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1000명을 지금 아니 트위치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시청자 수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8월 달 안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요. 이제 장비 세팅 됐고, 목표. 장비 세팅 됐고, 자, 내 가게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도, 그러니까 들어봐봐, 음식을 팔 때에도 식당 기구나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 그 다음에 뭘 팔지 음식들 같은 거 조리나 이런 것들 세팅하고 나서 오픈을 해야 준비를 하고, 나중에 홍보해서 시청자 그 손님들이 오더라도 계속 손님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식당 주방기구나 이런 것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식재료도 준비가 안 되고, 요리를 뭐 할지도 제대로 연습이나 준비도 안 되고, 레시피도. 그러면 폭망이라고. 아니, 유신님이, 인터넷 방송도 똑같아요. 뭐냐면 유신님이 메인을 팝콘에서 트위치로 변경할 때 메인은 팝콘 TV가 아니라 팝콘 TV, 카카오 TV가 같이 메인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제 뭐 이제 트위치에서 그때 당시 추우애님 어서 오세요. 트위치에서 파란만장했잖아요. 그쵸? 아니 그게 제가 두 개를 선택을 한 거는 플랫폼이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어서 팝콘 TV는 가끔씩 그 일상 방송 하겠다 모바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카카오 TV는 음악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 TV 음악 라디오 방송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간상. 그래서 팝콘 TV는 계속 모바일로 켜놨었어요. 아니면 PC나.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희 게임 얼라이브 그 생활 e스포츠에 여러 회사에 제안을 했는데, 더 ENM 팝콘 TV 그 운영하는 더 ENM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송출 테스트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팝콘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더 ENM 쪽에서 다시 방송 안 할 것처럼. 뭘 다시 안 해요. 모바일 방송 했다니까.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 18통을 드려요. 했지만 팝콘 시청자하고는 한마디도 소통을 안 해요. 뭘 한마디로 해요. 말하면 다 받아줬구만. 구석에다가 방치해놓고 거의 의자만 보이게끔, 얼굴도 옆모습 아니면 뒷모습. 옆모습이 더 잘생겼어요. 오늘 팝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정면으로 예전에 팝콘을 메인으로 했던 것처럼 딱 세팅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트위치 보니까 유씨님이 또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60명으로 이렇게 다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은근슬쩍 트위치 이제 발 담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요. 팝콘 TV에서는 성인 방송하지 않는 이상, 여성 게스트 없는 이상 크게 저희가 팝콘 TV의 게임 방송이라는 새로운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너무 성인 방송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정적인 게임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팝콘 TV 들어온 분들 중에서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롤을 해? 여기서 스타크래프트를 해? 이런 말이 나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팝콘 TV에서 성인 방송의 이미지에 너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뭐 게임 얼라이브를 그 스폰함으로써 거기에 컨텐츠로 바뀌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TV처럼 BJ 뭐 롤 팀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타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유신님 말씀대로 한 8월달에 1000명 한번 이제 유신님이 8월달에 뭐 1000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유신님의 진가를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신님 이제 클린 캠페인은 안 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번에 일요일 날에도 그 강남 왁싱샵 여사장님 그 살인 사건 관련된 추모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고, 거기에 기자분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분들한테 자료 전달하기로 USB랑 근데 전단. 유신님, 근데 진짜 저는 유신님의 진짜 그런 어떤 유신님이 어떤 진짜 열악화,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히 클린 캠페인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는데 유신님이 얘기했던 악의 무리들, BJ들, 뭐 김길태 퍼포먼스 하는 BJ라든지 뭐 군대 안 간 BJ라든지 여러 유신님이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많은 또 후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목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너희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넘어갔다, 방송통신 넘어갔다,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도 방송을 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유신님이 자 들어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신님 클린 캠페인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마치 내일 당장 이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후원을 받는 아니요. 그런 거는 지금 허위 사실을 유신님. 지금 본인이 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는 뭐가 될 것처럼 확신하고 해가지고 후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방송하고 그러면서 유신님 방제에다가 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팝콘 방제에다가 그렇게 쓰시고 기다려라. 너희 이제 끝이다. 네.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 엄청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래서 시청자들이 후원을 엄청나게 해요. 아니요. 그 후원자분들이 그래가지고 당장 후원을 내일이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그건 아무런 아무 자, 아무런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냥 항상 발랄하고 반복하는 있어요. 얘긴데요. 맨날 제가 한 게 없다. 클린유시 캠페인 10년 넘게 하는데 한 게 없다라니까.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쪽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만 얼마마하고 거기 대표가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법무팀이 있고 그쪽을 공략하는 데가 쉬운 것 같으세요? 저 호롤 단신 저하고 온라인에서 제보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전부인데 그 사람을 그 세력을 상대로 대결을 하는데 그런 팩이라도 있고 그런 강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 공격 해결 위해서 몇 년째 아닙니다. PD 수첩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게 됐고 제가 10년 넘게 노력을 해서 방심위에서 그렇게 안 다루다가 2년 됐어요. 이제 심의한지.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러니까 내가 퍼포먼스 한 BJ를 처단하겠다. 그 BJ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심위에서 6개월 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서수길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자기들이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거는 유신이 뭘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서수길 대표가 막강한 자기 그냥 권한으로 그 대표 권한으로 쉴드를 쳐주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유신이 자신만만해하면 그래서 입법으로 제가 돌려가지고 법을 그래서 새로운 개인 방송 제재법 입법이 2개가 발의가 된 거고 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신님 자신만만해서 당장 법이 있어야 서수길 대표를 처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유신이 자신만만하면 저는 방송통 당장 내일이면 끝날 것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저는 당연히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줄 줄 알고 기대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회에 2개 제재안이 아까 설명한 개인방송 플랫폼 제재안이 2개가 발의가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뭘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서수길 대표나 운영자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방심위에서 그 규제를 하라고 해도 쌩깔 줄 몰랐죠. 꿈에도. 법인데 법대로 규정하는 건데 근데 그런 뻔뻔스러운 서수길 대표와 아프리카TV 운영자들을 제압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결론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신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끄럽게 막 내일이면 끝난다. 너희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막 오두방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두방 떤 게 아니라 이시우도 자 들어보세요. 이시우 그 BJ들 지금 1위 먹고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이시우도 이시우 자 이시우도 팝콘TV에서 그냥 묻힐 거 한 거 제가 자료 계속 넣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용해지 처분이 됐고요. 1호예요 1호 국내. 그 이후에 많은 성인방송 BJ들이 아웃됐고요. 물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모두 공략한 사람들을 한 번에 이제는 완전히 미성년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묻힐 뻔했어요. 그것도 묻힐 뻔했어요. 제가 그 영정을 안 먹을 뻔했다고요. 팝콘TV에서 재판 계속하면서 방송 계속 할 뻔했어요. 그거는 굳이 유신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한 겁니다. 그건 방심위에서 인정한 거예요. 방심위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 결정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이시우가 비모 사이트, 그러니까 이 팝콘TV에서 홍보하고 비모 사이트에서 쓰리썸을 했는데 그 전에 미성년자와 이시우가 팝콘TV에서도 그런 미션이나 그런 그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자료를 내가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방심위에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용해지를 시켰고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장애인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인범을 아웃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루는 BJ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는 BJ들이. 그 BJ들을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유신님이 내가 혼자 중심으로 온라인 회원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조용히 처리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언론사도 취재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참여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스나이퍼 방식으로 간다고?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제부터는 대놓고 안 하고 스나이퍼로 나간다고 유신님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지금 막 방송 지금 예전처럼 방송 켜놓고 다른 BJ랑 싸워요? 나 욕한 BJ가 있어 스트리머가 있어도 나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가만둬요? 옛날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두 달. 그러니까 아니요. 팝콘 TV, 카카오 TV에서도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카카오 TV에서 데절트 이글이 계속 시비 거는데 안 싸웠어요, 저. 끝까지 사과해서 받아줬는데 또 그랬죠. 그래서 제가 법적 대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망치 부인하고 같이 방송 열어놓고 논쟁하고 뭐 다른 BJ하고 논쟁하고 했지만 이제 그런 걸 안 한다고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시비 걸고 뭐 모임 자리에서 나한테 쌍욕을 했다고 스트리머가 했다고 그래도 지금 참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신님이 이제 트위치하고 이제 유튜브하고 이제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막 유신 오버하면서 마치 막 뭐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오버하면서 이제 방송할 저는 모든 게 해결될 게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수길 대표가 워낙 강력하게 쉴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도 쌩까고 방통위도 쌩까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을 그러니까 했죠. 그거는 5년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김길태 퍼포먼스 한 지가 언제입니까? 철구는 김길태 퍼포먼스부터 계속 사고를 치고 망언을 했어요. 낙태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5.18을 폭동계라고 부른 거. 유신님의 패배를 인정하시는 패배 아니고요. 자, 패배죠, 유신님. 철구가 2번 정지된 것도 제가 계속 자료 주고 언론사에 자료 줘가지고 그 자료 방송에 나온 자료 대부분 다 내 자료예요. 영정 먹을 때. 지금 한 7, 8년 될 거예요. 그 영정을 시켰는데 다시 부활시키고 내가 그랬어요. 서수길 대표가 그 디아블로 2의 네크로맨서냐. 뭘 그냥 보내놓으면 되살려놓고 보내놓으면 되살려놓으니까 그 2번 정지 줄 때 방송에 나왔던 자료들이나 대부분 내 자료라니까. 보내놓으면 다시 부활시켜놓고 다시 부활을 네크로맨서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부활을 계속 시키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유신님의 패배를 인정하시는 패배가 아니라니까. 자, 전쟁이라는 게 자 들어보세요. 전쟁이라는 게 수많은 전투를 하고 나중에 패배를 했을 때 그때 나는 이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는 계속 전투하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인정하세요. 이 정도는. 그 아프리카 TV BJ들한테 고소고발 당하고 그 팬들이 와가지고 살인 협박하고 테러하고 막 저희 사이트에 테러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1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클린시킵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그 항복하지 않았어 그들에게. 내가 항복하는 거는 서수길 대표한테 백기투항 해가지고 각서 쓰고 가서 나 돈 벌게요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항복이지. 나는 항복한 적 없어요. 근데 유신님 이제는 유신님이 깨끗하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철구는 어렵다. 안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은 내가 철구로 뭐 방제로 철구 너는 끝났다. 아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저번에 유신님 보세요. 철구 없애겠다고 자, 후원 받은 게 어마어마하죠. 저 거짓말이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그 철구에 대해서 제가 철구라는 캐릭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구라는 캐릭터. 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요. 철구라는 자, 좀 얘기 안 들으시면 음소거 들어갑니다. 자, 철구라는 캐릭터는 독특해서 18년 정도 그 정도 자, 들어보시라고요. 너 철구 팬이지? 자, 철구라는 캐릭터가 뭐냐면 이 발화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BJ를 띄우는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혼자서 컨텐츠 하면 욕먹다가도 다른 여BJ나 다른 BJ를 데려다가 철구랑 붙여놓으면 이게 확 뜬다고.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철구, 최군, 지코 이런 BJ들. 그러니까 이런 BJ들은 서수길 대표가 아끼는 거야. 왜 아끼냐면 신인 BJ 띄울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 BJ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논란이 되더라도 그 BJ들이 있기 때문에 신인 BJ들이나 다른 게스트 이런 사람들을 띄우기에 상당히 좋은 캐릭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수길 대표가 목숨 걸고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회사가 법이 바뀌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놓겠죠. 그때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방심위에서 심의 결정해가지고 그게 한 20년. 아니요. 그게 한 20년. 저는 지금 국회 20년 아니요. 저는 국회에 철구로 또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철구하고 공생 관계야 이게. 아니 저기에 홍준표와 문재인이 서로 아니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서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서로가 팬으로 아니요. 극으로 해가지고 서로 필요한 것처럼. 코무새님. 유신님도 철구를 필요로 해. 자, 코무새님 뭐냐면 철구 필요 없어요. 자, 코무새님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방심이나 방통위나 여가부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은 있어. 심의에서 정지 처분을 통보하면 즉시 처리하고 즉시 보고해야 될 법은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안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구정지가 돼도 부활하고 방심위가 처분해도 다시 부활하고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면 되냐면 개인 방송 플랫폼을 처벌할 수 있는 법만 생기면 돼요. 지금 국회에 2개가 발의돼 있고요. 그것만 통과되면 서수길이 그 문제 있는 BJ 국회 그 김율동 의원 아니요. 법률 아니요. 21명의 의원이 그것도 한 5년 동안 아니요. 21명의 의원이 2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300명 중에 21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 정당의 입지가 있는 의원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김경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김을동 의원 김을동은 이미 낙선했어요. 김을동은 낙선한 지가 언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서수길 대표가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벌금 내고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면 코스닥 상장사나 코스피 상장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시나 평가를 받아요. 그거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니까. 이제 유신님, 자 보세요 유신님. 사람들이 유신님한테 지겨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청자가 트위치도 그렇고 지금 아직도 지금 유신님 150명 물론 유신님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는 잠깐만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한 350명 돼요. 이제 유신님 250명 죄송합니다. 250명 돼요. 언제까지 철구 저 지금 최근에 철구 얘기 안 해요. 생각해보니 군대 얘기 안 해. 철구 얘기 안 하고 남순 사건 얘기하느라 바빠요. 일요일날 집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유신님 다 지금 보세요. 옛날 그거 주차장 이용료 인범 그것도 한 7, 8년 된 거야. 그거 7, 8년 전에 그거 한 번 이시우는요? 8년 동안 이시우는요? 이시우는 대륙입니까? 아니요. 대륙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에서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철구 신태일 팝콘TV 왔을 때도 내보냈고 승량이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다 팝콘에서 놀고 있는 애들 그냥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전체를 다 아프리카 TV에서 정지 먹은 사람들이 팝콘TV에 왔을 때 문제되는 행동했을 때 다 저격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유신님. 어쨌든 이제 팝콘에서도 이제 은근슬쩍 이제 발을 담그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유신님이 트위치에서 좀 생각보다 이게 좀 확 안 되니까 팝콘에서 살짝 좀 눈치 보면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 어떤 플랫폼에서 방송을 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팝콘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유신님이 이제 팝콘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얘기할 것 같아요. 매니저도 두면서 은근슬쩍.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뻔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팝콘 TV나 카카오 TV에서 죄를 진 적이 없고요. 내가 선택해서 카카오 TV 도망갔네? 끊긴 건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무새를 봤네요. 철구 팬인가봐요. 철구는 포기해라. 자, 아까 제가 군대 문제, 자, 전화 주실 분들 050-2323-5549번에 빨리 전화 주시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군대 문제 일단 끝날 때쯤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의 코 듣고요. 코 듣보. 네. 야, 유희님 전에 처발리셨네요. 전화. 누구한테 처발려요? 방금 전화한 사람이요. 아, 그분이 끊었는데요? 유희님 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끊어 전화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코무새가. 연기하지 마시고요. 아, 연기 아닙니다. 내가 왜 하늘의 맹세코 내 그런 일을 해요, 왜? 아이고, 예. 벌렁거리는 거 보니까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전화도 안 오는데 전화를 왜 끊어요? 유희님. 네. 유희님. 네. 그 남순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게 1차적인 책임이 남순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만 그 살인 사건이나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그러니까 책임이 아니냐 그 왁싱 샵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그 법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아니, 그게 1차적인 원인 아니에요. 여자 혼자 개인 사업. 아, 근데 혼자서 식당하고 혼자서 하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왁싱 샵 같은 경우는 외진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예약제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 사건의 그 1차적인 원인, 자, 거기에 있는 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살인 사건에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그 없고요. 그 요청을 위해서 내렸다고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샵에 대한 문제는 그 왁싱샵뿐만 아니라 타투부터 시작해서 타로 그런데 하는데도 대부분 대부분 다 점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1인 식당이라든가 저희 그 오피스텔에도 1인 식당이 있거든요. 아직 안 가봤지만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1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범죄를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1인이 문제가 아니라 왁싱샵 자체가 남자 손님이 왔을 경우에 하체를 다 노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일샵이나 그럴 때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바지 벗는 건 아니잖아요. 속옷까지. 그래서 제가 제시한 개선안으로 제시한 게 이 왁싱샵은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되고 여자만 있다면 여자 손님만 받아야 되고 남자만 있다면 남자 손님만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규정을 그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게 규정이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남순의 책임은 뭐냐면 단순히 그거는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인가를 10만 명인가를 돌파해가지고 기념으로 왁싱 체험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가게 홍보하는 대신에 촬영을 허가받은 거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돼요. 그건 보통 남순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순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다른 그 여성 게스트나 여자 BJ 게스트와의 방송과 구분을 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적인 드립이나 성적인 질문이나 채팅창에서 왁싱사 분에 대해서 성적인 드립을 할 때 그 최군이나 다른 BJ들처럼 규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니저들이 최소한. 근데 당사자가 불편했나요? 아니요, 당사자가 채팅을 뭐 이렇게 아니 왁싱 당사자가 불편하고 그걸 문제 삼았어요? 아니 그 왁싱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문제 제기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왁싱사 자 들어보세요. 왁싱사님이 살인 사건이랑 드립이랑 왜 연관이 왁싱사님이 왁싱을 하기 전까지는 채팅이 그나마 낫는데 왁싱을 실제 할 때는 채팅창이 완전 못 보죠. 그 사장님은 그 채팅창은 남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채팅창은 남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왁싱 작업할 때는 그 여성분은 못 봤을 거예요. 사장님은 못 봤고 그때부터 채팅창이나 음성 채팅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란하고 선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냐고요. 문제가 됐죠. 왜냐? 아니 왜 살인 사건을 거기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삼으실 거면 채팅 문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지. 살인 사건 났다고 그걸 끌고 와서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뭐야 물타기를 하세요? 자, 채팅 못 본 게 아니라 들고 있었어요, 남순이 휴대폰을. 나중에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남순이 나중에 탈의하러 갈 때 남순이 탈의하러 갈 때 그 잠깐 맡기고 채팅창을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 나중에 왁싱을 할 때는 그 왁싱사분은 못 보셨습니다. 그 남순이 근데 그게 살인 사건이랑 자기가 무슨 들고 있어. 상관인데요? 살인 사건과 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거 지금 제목에 써놓으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왁싱샵에서 왁싱을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방송 자체가 왁싱사님도 모르게 선정적이고 음란한 듯 그렇게 포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살인 사건 이전 애초에부터 그 영상을 그 살인자가 봤을 때 만약에 체험만 하고 딱 홍보해주고 딱 끝났다면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영상 자체가 마치 문란하고 뭔가 막 그런 곳이다. 그런 그 업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포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아니 그러니까 망상이죠.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왜냐 정상적인 왁싱샵의 체험 방송이었다면 채팅창 관리하고 정상적인 질문하고 이런 거를 했다면 범인이 타겟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삼을 수 있었겠냐라는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채팅에서 그 왁싱사분을 만만하게 여기고 막대하고 막말하고 성적으로 얘기하고 희롱하고 그런 걸 하는데도 BJ가 웃고 그냥 채팅창 보고 있고 매니저들은 아무런 규제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봤을 때 만만하구나. 왜? 진행자나 시청자들이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레전드입니다. 갖다 붙여도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럴 생각 안 들어요? 문제가 돼서 여자가 만만하게 보여서 자, 범죄자가 그걸 보고 나서 살인 충동을 살인 충동이 아니라 범죄 계획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영상에 그 방송에 출연한 분이 본인 가족분이었다면 어때요? 저희 가족이요? 예, 여성 가족이었다면. 책임은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을 얘기하는 살인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리는데 살인하고 강간미수는 자 코드뽀님 네. 살인 사건하고 강간미수는 BJ한테 책임을 떠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 이 사건은 연결돼 있지만 책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살인 사건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켰잖아요. 그 난 연결시킨 적 없어요. 방송에 대한 책임을 방송에 대한 책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단순한 왁싱 체험 방송을 한다고 해놓고 그 내용은 음란하고 선정적으로 포장이 됐느냐.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책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살인 사건을 거기에 갖다 붙이냐고. 붙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연계돼 있잖아요. 방송 범죄자가 그 여자를 보고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만만하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연관시켰잖아요, 지금 유신님이. 아니 방송이랑 또 연관시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상이 만약에 그 기념으로 가가지고 체험하고 느낌 얘기하고 질문하고 채팅창 관리돼가지고 클린했다면 그 왁싱사분은 여비제이도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부르던 여성 게스트도 아니고 성인 방송하던 그분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가분인데 그분을 상대로 이상한 질문하고 이상한 제목으로 방제로 올려놓고 저 유튜브에 그리고 채팅창에 내내 음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죄자가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연결시켰네 또. 가능성이 또 연결시켰네 또 지금 사건이다. 그게 살인 사건에 책임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신님은. 개연성.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방송에 대한 책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네. 범죄자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범죄자가 그 방송을 봤잖아요.
근데 네. 또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코드뽀님, 코드뽀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자, 1번하고 자, 1번하고 2번 영상이 있어요. 1번 영상은 남자 BJ가 예의를 아니 음소거 할게요. 도저히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 흉노 스타일들은 내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듣고 시간 드릴게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니까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1번은 남자 BJ가 예의를 다 갖춰요. 그리고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런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왁싱을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질문을 해요. 방은 어때요? 매니저들이 있어 여러 명이. 매니저들이 음란한 음성 채팅이나 문자 채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둬요. 그러지 말아라. 강퇴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왁싱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자 1번. 자 2번. 진행자가 계속 야한 얘기를 해요. 야한 질문을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왁싱사님은 손님이니까 방송 켜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그냥 손님이니까 참고.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후원하면서 하는 음성 도내 그 음성 채팅으로 전자여성으로 막 음란한 얘기해요. 그 전자소리로. 그 다음에 채팅창에서는 계속 음란한 얘기를 계속 쉴 새 없이 올라가요. 매니저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진행자 그거 보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기 유튜브에 옮기는데 섰다 라고 자극적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올려놨어요. 자, 범죄자가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봤을 때 거기에 출연한 왁싱 사장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범죄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번이었을 때와 2번이었을 때 그 왁싱샵 사장님을 대하는 생각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뭐 일부에서는 여성단체나 여기서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범죄가 여성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런 감정을 혹여나 가지고 있었다면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영상을 보고 흥분을 했을까요? 자극이 됐을까요? 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왁싱사님은 전문가지 여비제이도 아니고 방송을 경험하고 익숙한 여성 게스트도 아니고 그냥 촬영 협조 와서 협조해주고 홍보해준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허락을 한 것이지 그 왁싱사 전문가분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신창이로 완전히 그냥 채팅창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영상을 처음 본 사람은 그게 그냥 단순히 왁싱샵의 체험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BJ 남순이 지금까지 여BJ들이나 여성 게스트 데려다가 했던 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의견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또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닭대가리처럼. 유신님. 유신님. 네. 그 기사는 제대로 보셨어요? 범죄의 그 피의자가 했던 인터뷰? 예,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이유가 인터뷰가 아니라 진술 내용이요. 진술 내용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예. 그 채팅 거기에 뭐 채팅을 보고 뭐 그 내용 있어요? 순전히 유신님 의견이죠? 저기요. 네? 그 다시 유신님 보기. 망상이죠 그거는.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영상하고 채팅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그 가정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가정이 아니라 따로 있는 영상이 없어요. 그 영상 올린 거 자체가 그리고 그 범죄자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인터넷 방송을 보고 나서 그 여자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주택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결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유신님. 자 영상과 채팅은 하나로 돼 있는 파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시키지 마세요. 채팅 연결이 아니라 그 범죄 의혹 BJ 남순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그 범죄자가 본 영상이 영상과 채팅이 붙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 추측이잖아요. 그걸 채팅을 보고 그 범죄자가 일으켰을 거라는 거 유신님 추측이잖아요. 추측이 아니라 그 원본 파일 추측이는 뭐야? 내가 저기 유튜브 올린 거 다운받은 영상이 있는데 왜 우겨요? 추측이야. 그 범죄자가 여자를 만만히 봤다고 진술했어요?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진술했냐고. 그 범죄자가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1번하고 2번 영상 중에 그 범죄자가 자, 제가 한번 그러면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방송이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음란성에 대해서 문제가 따로 있었겠죠. 만약에 그 문제를 그럼 그 책임이라도 져야죠. 예? 그 책임이라도 져야죠. 음란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거기로 아니요. 아니 앞쪽으로 얘기해서 결론 안 나니까 일단 뭐 선정성이나 음란성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있는데 그럼 범죄자가 그걸 보고 망상을 하면 아니요. 저는 BJ 얘기 범죄자를 거론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1번 영상과 2번 영상 중에 어떤 게 문제의 소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범죄를 갖다 붙이지 마. 저는 그냥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수님이 말하는 게 그냥 음란하다고 생각.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심리학자도 아니고 무슨 범죄 프로파일러세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점을 무슨 다 추측을 하고 보고 했을 거다. 보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 느낀 점을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비난은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BJ 남순 방송을 많이 봐오셨나요? 전 남순 방송을 안 봐요.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편을 들어주세요? 안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방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라 이게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자, 무조건 아프리카 BJ들 죽이기 식으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신님. 자, 다른 언론사, 주요 언론사들 다 하나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죽이기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죠. 남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방송의 음란성에 코드뽀님 잠깐 입 다물어 보세요. 자, 2016년 8월 9일입니다. BJ 남순 원폭 발언. 아프리카 TV 일본 여성 BJ에게 원자 폭탄을 갈겨버릴 수도. 전 지금 그거 문제 안 보셨다면서요? 아니 안 보셨다면서요? 아니 왜 지금 왁싱샵 얘기하는데 또 아니까 BJ 남순이 왜 지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으로 봐야죠. 지금 살인 사건과의 지금 문제 아니에요 지금 방송. 우리가 저기요. 잘못했겠죠.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할 때 최순실을 건바이 건으로 봅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또 국정농단을 갖고 오세요? 그 BJ가 몇 년 동안 해왔던 방송이나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중처벌 하시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아니라 자세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덮은 게 아니라 그 BJ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BJ예요. 지금까지 선정성, 음란성. 문제가 있는 BJ라고 처음에 유신님 말처럼 그렇게 뭐 기사가 났으면 문제가 있는 BJ였겠죠. 근데 이번 왁싱 살인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거나 유신님처럼 뭐 채팅을 보고 뭐 범죄자가 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건 너무 나간 추측이라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자꾸 만들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채팅창을 보고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범죄자가 여성 혐오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1번 영상과 2번 영상일 때 어떤 게 더 자극을 줬겠느냐라고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여성 혐오예요? 금전을 노린 범죄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아니 팩트를 왜곡하지 마세요. 자, 그 사람은 코드포님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무조건 여자. 자, 들어보세요. 쪽으로 몰고 가요. 자, 그 사람이 돈이 목적이었다면 칼로 찌르고 돈이나 물품을 가지고 갔어야죠. 대부분의 강도가 그 사람을 여러 번 그 주인을 여러 번 누가 기사를 안 읽은지 모르겠는데 그 여주인분을 여러 번 찌른 다음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유유하게 핸드폰하고 지갑이나 카드나 이걸 다 뺐고 샤워를 하시고요. 나왔는데 아직 피해자가 안 죽었으니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찔러서 죽이고 옷 다 입고 천천히 담배 피면서 밖으로 나왔고
근처에서 현금 200만 원인가 찾아가지고 근처에서 있다가 잡힌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여성 혐오 문제는요,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냥 죽이기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유신님. 자, 범죄 말하는 거예요, 유신님. 여성 혐오, 자, 뉴스를 보세요. 여성 혐오 문제, 자, 빚을 지고 있었고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빚으로. 여성 혐오 범죄는, 자, 들어보세요. 여성 혐오 범죄는 물품을 가져가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죽이면 남성 혐오 범죄인가요? 그런 식으로 범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목적이라면, 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범죄가 다 여성 혐오 범죄네요? 자, 본인이 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찌르고 물건 뺏었어. 아까 물건 뺏었어. 아니 기사 다 봤으니까요. 난 기사 쓴 사람이에요. 영상도 있고. 자, 찔렀어. 자, 들어보세요. 찔렀어. 근데 거기서 샤워하고 느긋느긋하게 담배 피면서 천천히 내려와요? 그 범죄 현장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아예 외진데 떨어져 있고 예약되기 때문에.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카드빚이 저기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범죄를 했다고 지시를 했는데 외진 곳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강남에서 번화가에서 외진 거지 주택가예요. 개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라고요. 압니다, 그 위치를. CCTV 다 있고요. 골목마다. 그러니까 그 아예 개인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개인 그 다른 가게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라 개인 가정집이 아니에요. 거기가. 아이고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네. 아직 그 진술 내용에서 여성 혐오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제가 물어본 거는 네. 원래 네. 그 미션으로 왁싱하러 간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음란하고 선정적으로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사장님이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그걸 안 좋게 보여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거의 발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다라는 거죠. 저는 유신이 그 남순 방송이 선정법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범죄와 원인과 연결시키는 유신님이 과대망상이다. 연계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신님 말은 그 범죄자가 자 들어보세요. 그 범죄자가 범죄 계획을 세울 때 남순의 그 합동 방송을 그걸 가지고 범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연계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신님은 마치 남순이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 본인이 막 사족을 붙여요. 보고 여자를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두 사건이 연계가 돼 있지만 책임은 다르다. 책임은 다른 거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이가 그 얘기예요, 유신님. 남수는 BJ 남수는 방송에 대한 책임. 그 살인자는 살인과 그 강간미수와 그 범죄의 책임. 이게 각자 책임이라니까 내가 뭐라 그래. 근데 유신님, 남순 방송 출연 강남 왁싱장 살인 사건 집회 준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으면은 당연히 제목을 보면은 남순이 출연 때문에 그 살인 사건에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아니라 그 영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영상은 그 영상의 문제는 선정성 문제고요. 살인이랑 전혀 뭐 이렇게 방제에 써 있잖아요. 남순 방송 출연 강남 왁싱샵 살인 사건 집회 준비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예? 방송 출연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살인 사건이에요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가족은 더 이상 이슈화 되기를 원치 않은데 유신님은 또 왜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월호 사건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얘기 안 했으면 우리 안전에 대한 얘기예요. 재발 방지해야죠. 살아있는 사람 재발 방지해야죠. 돌아가신 분 안타깝고 추모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집회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집회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일부가 그런 집회를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 제가 얘기했죠. 그 일부가 여혐에 그걸 집중해서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거 하면 돼요. 추모하고 우리가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현장에 가서 방송을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방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 안 해요. 저 가서. 그런 음란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실 거면 근데 왜 여현방 그쪽에서 하는 목적이랑 왜 물타기하듯이 가갖고 물타기가 아니라 우리가 촛불 집회 우리가 에서 문제를 삼으시려면은 방통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그 방송에 대한 선정성의 문제를 삼으시면 자,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석방하라. 뭐 해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모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왔지만 또 다른 주장들을 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메갈리아나 그 여혐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에 찬성한 적도 없고요. 저는 거기 가서 희생자 추모하고 그런 인터넷 방송을 추방을 해야 된다. 클린 UCC 관련된 전단과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예, 거기서 그 메갈리아의 주장이나 추모를 하실 거면 가셔서 추모를 하시고요. 추모하고 자료 전달하고 제 역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전달을 하냐고요. 제 말은 내 맘이죠. 난 클린 UCC 캠페인한 사람이니까 진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유신님은 문제가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현장에 가서 또 전단지를 또 주겠다. 제가 주는 전단은 코미디 하지 마시고요. 유신님. 내가 주는 전단지 아까 내용 들었어요? 유신님 물타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눠주는 거는 인터넷 방송이 제재가 자율규제로 제재가 안 되니까 그 발의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전단이에요. 여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내 몸, 내 시간, 내 열정 내가 알아서 쓰겠고요. 예.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유신님. 진정성은 물타기 하신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하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동의를 할까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이게 공론화되고 알려지지 않게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 범죄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법부에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잡혔으니까 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끝까지 욕보인 적 없어요. 한 번도. 지금 허위사실 유포예요. 자, 지금 본인이 또 허위사실 유포를 하셨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욕보여요? 뭘 욕보였죠? 신변에 행동하지 마시라는. 자, 유신이 피해자를 욕보였다.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요. 말이면 말이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를 언제 욕보였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했죠. 피해자는 돌아가셨어요. 피해자가 본인한테 언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아니 이제는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원하지 않는다. 이분은 무슨 접신을 하시는 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본인 얘기했잖아요. 피해자 가족들이요. 본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신이 피해자를 욕보였다면서. 말을 잘못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고요. 공론화 되는 거.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한테 본인이 유신이 피해자를 욕보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들으세요. 일단 듣고 말씀하세요, 유신님. 됐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저희 11시 10분 다 돼가지고요. 자, 코드포님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자, 그만 됐고요. 자, 피해자 가족하고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때 고려를 해볼게요. 본인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BJ 남순을 옹호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난 남순 싫어해요, 유신님.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유신님이 돌아가신 분까지 거론하면서 나보고 피해 주지 말라고 해놓고는 피해자까지 돌아가신 분까지 거론하면서. 진정을 생각하시면서 방송에 대한 제목을 적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전 사건 모든 사건에 열혈팬 자살 사건, 그 다음에 뭐 살인 사건 다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저는 사건에 대해서 다 걸고 했어요. 안 건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방송에 사건 사고 있으면 저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다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뭐 개인정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생활 뭘 하려고 했다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또 온라인상으로 또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 내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유가족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 유가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개인 사건 우리의 아니에요? 안전에 관련된 거고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개인 사건입니까? 아니 피해자 유가족이 원치 않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줄일 거고요. 저도 네. 녹취록이랑 공개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가족이 원하는 피해자를 언급하는 건 최대한 줄일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공론화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다 조사 들어갔잖아. 그 범죄자, 제가 그랬죠. 그 범죄자 처벌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죠. 저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되고. 그 선에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안 계시다니까 자꾸 피해자라고 하세요. 피해자 유가족.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해놓고 이 사람은 자꾸 피해자 실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거론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피해자 분을. 유족자들. 저 피해자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몰라요, 유식님. 자,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서로 뭐 입장이 그렇게 됐다는 것만 마무리하고 좀 끝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씀. 아이, 끝내야 된다니까 이씨. 아! 다음 코너가 있는데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시간을 한마디 할게요. 30분을 얘기했는데 양심 있어야지. 자극적으로 제목을 차지 마시라고. 하나도 안 자극적이에요. 다른 아프리카 TV 철구나 BJ들 가서 방제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지는 아니라면서 남순 편하고 아프리카 BJ 편 만들고 있으면서 웃겨 죽겠어요. 지는 남순 모른대. 근데 내내 30분 내내 편 들고 피해자를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누가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총 포화를 다하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지 말라니까 전체를 얘기하지 말자?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공론화하고 확실히 해가지고 재발 방지해야죠. 인터넷 방송에서 더 이상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채팅이나 방송 진행 못하게 해야죠. 19세도 안 걸고. 그게 피해자를 위한 일이에요? 확실합니까? 개인적인 사건이요? 누구도 피해자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또 불이 붙었네. 파이어.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8월 6일 낮 12시부터 9시까지인데 저희는 낮 12시까지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방송도 밤 방송도 해야 되고 정규 방송도 해야 되고 해서 9시까지는 못 있고요. 저희는 12시에 가서 몇 시간 가서 추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나눠 드리고 좀 있다가 이제 철수를 할 예정이니까 혹시 오시는 분들은 12시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고요. 이번 주 8월 6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강남역 10번 출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여성분들이 어떤 집회를 하시든 저의 거기 방문 목적은 추모, 그리고 이 문제에 있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알리는 거, 그걸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오해나 다른 헛소문은 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송에 대해서 왜 유신이 뭐 민감하다 뭐라고 하시는데,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소송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데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오해를 하신 거죠. 저는 뭐 제 성격상 다 까발리고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막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흘리면서 나라고도 안 해요. 두리뭉실 이렇게 흘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기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말하고 싶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를 정말 말할 것도 많고 내가 말하면 더 파장이 큰데, 그쪽에서 내 그 입만 열리는 거를 보고 있다 계속 뭐 한마디만, 비슷한 한마디만 해도 바로 캡처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쪽은 변호사가 빵빵해요. 저는 혼자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제가 좀 깐깐하게 그 컨트롤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군 문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군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화두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세 분이죠. 최군하고 철구하고 창현. 지금 철구도 30살 다 됐죠. 근데 군 연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창현 같은 경우에는 공익으로 복무하다가 생계곤란으로 영리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차가 몇 대였다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징계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자살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는 갑자기 자유로운 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포기했냐, 뭐 고소당하더니 뭐 포기했냐 그러고 하시는데 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처분이 완료가 돼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초반에 깜빡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 군대 특집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전화 배틀은 그러니까 유신쇼는 밤 8시부터 시작하는데 전화 배틀은 매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오늘도 좀 초과했는데 스타 연승전 해야 되는데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10년 넘게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이슈.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벌써 또 토요일로 가까워지네요. 일요일날 또 집회 가야 돼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트래픽이 지금 계속 초과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초과 트래픽이 지금 20만 원 가까이 힘듭니다. 네, 3번 볼 거 2번만 보시고 2번 볼 거 1번만 보시고 트래픽이 많아서 걱정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가로 내야 돼서. 자,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생활 e스포츠의 중심 게이머